네, 안녕하세요. 차이논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월에 심기 좋은 야생화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3월에 심기 좋은 야생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서 오늘은 그때와는 좀 다른 야생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혹시나 요즘 보니까 그 작년에 촬영한 그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그 품종들도 역시 올해도 입고가 돼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입고된 야생화 중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만한 야생화들을 위주로 골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8개 정도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야생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역시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다루는 식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과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총 8분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품종을 선물로 드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현장에서는 20%, 쇼핑몰로는 10%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샤스타 데이지 중에 드워프 스노우 레이디라는 품종입니다. 이 샤스타 데이지는 흰색 꽃을 피우는 국화꽃 계열의 야생화로 이미 야생화를 어느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어도 잘 알만한 아주 대중적인 야생화로 보시면 되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샤스타 데이지로 축제를 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여름꽃 야생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샤스타 데이지 같은 경우는 한 50cm에서 60cm 이상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이 피기 전에 꽃 줄기가 길이감이 있어서 화분이나 작은 정원에 심었을 때는 다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경관을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군식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화분 같은 데서는 다소 약간 좀 엉성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키가 40cm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30cm 전후에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작은 정원이나 아니면 화분에서 키우기에 굉장히 좋고, 꽃도 큰 편에 속해서 역시나 일반적인 샤스타 데이지보다는 미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에 거의 한 40년 전에 올 아메리카 셀렉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식물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을 만큼 추위도 영하 30도 이상에서도 버틸 수 있고, 내병성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비료를 별도로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굉장히 성장이 잘 될 만큼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니까 샤스타 데이지 꽃을 한번 보고 키워보고 싶었는데 내 정원이 좀 작거나 화분에 심어서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금매화라는 야생화입니다. 이 금매화라는 야생화 중에 두 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금매화 자체가 아무래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금매화 같은 경우는 이북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중국계 금매화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거는 유럽 계열의 금매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중국 계열 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한다고 알려진 이 금매화 화들은 수술이 노출된 형태로 꽃이 피는 반면에 유럽 계열의 금매화는 겹꽃으로 술이 뒤덮이는 형태로 피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겹꽃을 우리나라 분들은 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유럽 금매화를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레몬 슈프림 역시 유럽 금매화 계열에 속하는 야생화입니다. 일반적인 유럽 계열 금매화들이 키가 한 1m 가까이 자라는 중형에 속하는 야생화라면 이 레몬 슈프림 같은 경우는 40에서 50cm를 넘지 않는 크기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소정원이나 화분에서 연출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금매화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지로 보실 수 있겠지만 꽃이 다른 평범한 야생화들과는 좀 다르게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노란 톤이 그냥 단순한 쨍한 노란색이 아니라 레몬색에 가까워서 훨씬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야생화를 키울 때 건조한 것보다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들을 많이 찾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름이 워낙 습하기 때문인데, 이 금매화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토양보다 습한 토양을 더 선호를 하기도 하고, 완전히 쨍한 햇빛보다는 반그늘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특성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특이한 야생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매화 중에 골드퀸이라는 품종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금매화가 유럽 계열의 금매화라면 이 골드퀸은 중국 계열, 아시아 계열의 금매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꽃은 겹꽃은 아닙니다. 혹꽃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꽃의 화형이 상당히 독특해요. 꽃잎이 밑으로 받침처럼 깔리는 꽃잎도 있는 반면에 술을 뒤덮는 꽃잎이 이중으로 완전히 컵 모양으로 솟아서 굉장히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시아 계열 금매화보다 꽃 크기도 크고 꽃 특징도 아주 특이해서, 그리고 꽃 색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매화는 사실 노란색, 밝은 레몬색이 대부분인데, 이 금매화 골드퀸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컬러를 내기 때문에 이미 혹시라도 금매화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반그늘에 심을 수 있는 특이한 야생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을 시켜드린 유럽 계열의 금매화나 아시아 계열의 금매화나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해충이나 질병을 거의 앓지 않는 강건한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반그늘이나 습한 토양 정도의 로케이션만, 위치만 잘 맞춰주면 키우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걸 찾으면서도 키우기 편한 식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이 분홍 리스본이라는 야생화입니다. 원래는 에티오네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돌나물 계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덤의 돌나물 계열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란색의 이 다육질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잎질감에 색깔이 약간 은회색으로 나서 이 색감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위로 백리향꽃과 좀 유사한 진한 분홍색 꽃을 낮게 그리고 많이 피우게 되는 야생화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분홍 리스본이라는 이름으로 꽤 예전부터 인기를 끌기는 끌었고, 저희도 분홍 리스본이라는 이름으로 소량이지만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분홍 리스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품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이제 월리 로즈라는 품종이 국내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분홍 리스본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식물은 키가 20cm 이상 자라기 힘든 식물로 지피 식물로서의 효과를 굉장히 좋게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암석원이라던가 아니면 높이가 낮고 넓은 화분 같은 데에다가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꽃도 꽃이지만 이 잎이 가지고 있는 이 색감이나 질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거기에 플러스 핑크색 꽃이 펴서 잎과 꽃의 대조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셔도 좋은 품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램스 이어 중에 실키 플리스라는 품종입니다. 사실은 이 램스 이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중동을 원산지로 하는데, 이 잎을 가까이 보시면 이 잎에 솜털이 이렇게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녹색 빛 계열의 이파리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질감이 양의 귀를 만지는 것 같다고 해서 램스 이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솜털 같은 잎 위로 보라색 꽃들이 스파이크 형태로 필 수 있어서 이 잎의 특이한 경관과 그리고 스파이크 형태의 꽃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램스 이어 같은 경우는 키가 어느 정도 자라주는 식물인데, 이 실키 플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cm 높이도 크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흙 위로만 잎이 메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아주 낮게 자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잎의 질감과 컬러감을 활용해서 암석원이나 작은 화분 같은 데다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식물이니까, 꽃은 잠깐 피고 지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관상 가치도 길고 외성적인 특징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등심 붓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청매화 붓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루 아이드 그라스라고 해서 보라색 또는 청색 계열이 이 위로 꽃이 피는 게 청매화 붓꽃으로 우리나라에선 불리고, 이 노란색 꽃이 피는 계열 같은 경우에는 노란 등심 붓꽃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붓꽃 하면 아이리스 계열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아이리스 계열은 아니지만 이 이파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이리스와 굉장히 유사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등심 붓꽃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독일 붓꽃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앙증맞은 형태로 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 미관적 특징 때문에 땅에 심든 아니면 실내에서 키우든 여러모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붓꽃 같은 경우는 밝은 노란색 꽃잎이 6갈래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마치 별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초록색 잎과 노란색 꽃의 대조도 아주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그냥 둬도 예쁘게 볼 수 있는 식물일 뿐더러 암석원 같은데 이런 식물을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느낌, 동시에 화려함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이 노랑 등심 붓꽃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청매화 붓꽃과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랑 등심 붓꽃을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야생화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보편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고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니까 혹시 이런 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하솔초라는 식물입니다. 역시 보는 것처럼 자잘한 잎에 이렇게 약간 솜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솔초라는 게 여름 하와 눈설자를 쓰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학명이 아닌 영명이 스노우 인 썸머, 말 그대로 하솔초입니다. 여름에 눈처럼 볼 수 있는 풀이라고 해서 이 하솔초 또는 스노우 인 썸머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회색빛 초록색 잎 위로 하얀색의 여리여리한 꽃이 가득 만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야생화의 전형처럼 귀엽고 앙증맞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게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암석원으로서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그대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아서 역시 초보자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하솔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씨앗을 많이 생산하는 편에 속해서 번식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지피용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한번 땅을 메꿔보고 싶은 분들,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이 토지를 그라운드 커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개체들을 심어놔서 피복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많은 야생화 중에 가장 야생화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개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이 역시도 초보자분들에게 한 번쯤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나르다 중에 레드 쉐이드라는 품종입니다. 이 모나르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나르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베르가못이라는 영명으로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불꽃이 터지는 듯한 폭죽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꽃과 그리고 민트 향이 나는 이파리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야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도 좋고 꽃의 화려함도 남달라서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심지어 벌나비 같은 또는 벌새 같은 이런 수분 매개 식물들에게도 굉장히 친화적인 식물이어서 미관적으로나 또는 향기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여러모로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나르다보다 이 레드 쉐이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붉은색 경향이 강해서 내가 모나르다 베르가못 계열의 꽃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정도 3월에 심기 좋은 야생화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야생화들을 이제 많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서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에겐 좀 생소하겠다, 많이 못 들어봤겠다 하는 식물들을 위주로 골랐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원적인 소재로서 장점이 출중한 식물들이니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